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셨지? 경화는 여러 불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제자들을 제접하고 교화 지도하면서 경화선의 요체를 경화집에 남긴 그의 법문에서, 사실은 뭐 법문은 아니에요. 경화선사가 이 대중법문은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 원래 경화선사가 대중에 나서기를 싫어했죠. 왜? 그 이유가 다 전봉준 때문이죠. 걸릴까봐. 다만 이런 거 김은선문 영찬 이런 거에서 많이 남겨주셔서 그나마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 말은 이런 김은선문 영찬은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과연 계명한 가문 계명한 창건이가 잘 모셔져 있을까? 만약에 모셔져 있다라고 해도 경허센터를 선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경허선사 이것들을 다 모아야 돼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왜?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해서 조계사에서 했잖아요. 그때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김은선문 영차는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속상한 거죠. 분명히 이 책을 이 경허집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옮겨 적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본이 어디 갔냐는 거죠. 이 만공 스님이 끝까지 이걸 지켜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론 정신만 여기다 담아가지고 정신만이 살아있죠. 우리가 이거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경허선사께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모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경허선사 이 선사상에 이렇게 흐드러지고 이것이 대중에 알려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찾고 싶어요. 그것만 말했나? 지난 시간에 말한 그 경허선사 목각본 마지막 그 경허선사 목각본 그 분첩분이 원담스님이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속상하고 아마 거기에는 뭐 전봉준에 관한 게 거의 달 거예요. 아마 그 일기에는 경허선사가 남긴 경허 선시보다 훨씬 많대요. 설정스님 말씀에 의하면 훨씬 많은 양인데 목각본 이 정도 되고 분첩으로 척척척 접어서 여차하면 틀라고. 그래서 그거를 애지중지 그 배낭석에 넣고 다닐 때마다 그걸 쓰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이 찾아내면 그냥 전봉준 얘기가 폭포처럼 나올 거예요. 속상하지. 뭐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계명암 천공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에이? 아마 이것을 펴낼 때에 이거를 다 글로 옮겨서 펴낼 때에 그거는 아마 산더미 같았을 거예요. 경허선님 글씨가. 속상하죠. 그거를 수덕사로 모셔와가지고 딱 전시를 하든지 해놨어야 되는데 만공 스님이 그냥 옮겨만 적으면 좋은 줄 알고 그 뒷감당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갈무리를. 아주 속상한 부분이 하나죠. 그냥 경허선사가 삼수급산으로 가시는 바람에는 개차반으로 아무도 안 돌봐가지고 또 아프다니. 그래서 그녀집에 당그인 그의 법문에서 전하였다. 활구법문이죠. 활구법. 이와 같이 경허는 이고 영원함을 들나다마들로 선원개설의 불사를 감당하고 제자를 지도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미 북행을 서서히 계획하여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경허의 이러한 계획은 자신의 속내를 주변에 잘 드러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자신의 속내를 왜 들여보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새 제자에게도 왜 내가 삼수갑산 간다는 말을 안 하고 전봉준 얘기를 못했을까죠? 못했을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제자인 만공에게조차도 자신의 속내를 나누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써놓고 안타깝죠. 여기까지 접근하고 왜일까?
이게 전봉준. 그 전봉준 지읒자도 거기에는 냄새가 없었으니까 몰랐죠. 굉장히 안타까웠었어요. 이게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것은 그가 해인사 시절 살인 누명을 일하는 최악의 상황. 아주 더러운 똥바가지죠.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느냐고 묻는 만공에게 그래 내가 죽였다도 하고 나랑만 알자고 거짓 발언을 하였을 정도로 경어는 상대에게 불청하는 심기를 드러내 보이기를 꺼려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얘기지만 만공이한테 내가 전봉준의 그런 사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당장에 또 만공이 그걸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못했고 다만 이러한 경어의 심증은 이 시에게 썼던 몇몇 시에서 그 흔적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뭐 좁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50수, 60수 이상이 전부 다 이 전봉준 이야기, 전옥년 얘기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 볼까요? 자, 반하. 학을 못하여. 도반반자죠. 인심여 맹호와 인심은 산악기가 맹호와 같아서 도각하기가 악독하기가 도각철천비라. 악독한 기운은 철저하게 하늘을 사무쳐 흐르도록 반악수 은혜 학과 도반을 해서 내가 구름 밖으로 따라가니까 구름 밖에 가면 자유조지할 수 있어요? 차신숙여귀라. 차신 이 몸은 누구와 더불어 누구 숙자죠? 누구와 더불어 함께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까? 어디로 돌아가? 학은 지 도반하고 법태서 구름 밖으로 갔는데 나는 돌아갈 사람이 없어 같이. 학은 도반과 함께 구름 밖으로 잘도 날아가. 근데 나는 차시는 이 몸은 누구를 버타여 내가 돌아갈 것인가. 자, 여기서 운외는 학이 가는 곳이고 나는 어디로 돌아가. 이 돌아갈 길가 있잖아요. 항상 경어선사는 돌아갈 길을 때 귀치자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죠? 어디로 돌아가야죠?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경어선사가 항상 심기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 가서 쓸데없이 지나다니다가 마음자리 놓쳤을 때 바로 심기. 그러면 바로 돌아가야 돼.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고 상당한 시일을 지났어요. 공주경찰서에서 산정무리를 검거했죠. 거기에 누가 나와? 김도령이 나오죠. 김도영. 경어의 결백은 밝혀지죠. 결백. 무슨 결백? 살인누명. 이때 경어는 이미 북행을 떠나 어디를 갔는지 몰라. 한참을 갔죠. 함경도 갑산으로 향하고 만공이 수덕사를 지킬 무렵에 산적에 의해서 살해됐음이 밝혀져 경어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누가 산적에 의해서 살해됐음? 영주삼이가. 산적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정체를 아는 승무 갑사에서 같이 있었던 이 김도영이란 놈은 갑사의 부목이었죠. 떠돌이 건달패. 옛날에는 절에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절에 와서 부목하고 먹고 가서 얻어먹고 하는 떠돌이 건달패가 많았죠. 그 중에 그 경어선사의 그 사미인 시자인 영주삼이가 있었어요. 그 영주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주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백했죠. 누가? 김도영이가. 예, 그래서 엉뚱하게 공주경찰서에서 잡혔는데 그놈이 영주삼이까지 자백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전무가 밝혀졌다. 이때 만공은 스승 경어를 조금이나마 잠시라도 의심했었죠. 스님, 저한테는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 일을 처리할 게 아닙니까?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죽였다. 너랑 나만 알자. 이렇게 돼버린 이거를 보고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고 그 부끄러움이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사흘 밤낮을 자매의 눈물로 울고 북쪽을 향해 자매의 절을 올렸다고 전하더라. 그렇죠. 경화가 수성결사 기간 중에 남긴 이들 성문과 기문과
이런 경어 수성결사와 관련되거나 불교 부흥을 위해 도모한 불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글들이 많죠.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창공기 써달라 그러면 얘는 뭐 몇 년에 모여서 시주가 누구고 뭐 시였죠. 이게 아니고 그 속에다가 이 경어의 선사상을 다 깔아놨죠. 그래서 주로 창건기, 방암인, 계사문, 정완규문, 방암청규, 창건기 2번 썼냐? 선사기, 선사계의성 이런 것들이 주로 주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걸 아마도 써달라고 졸랐으니 처음에는 이 경어서사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달라고 자꾸 써달라고 해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졸라서 다행이다. 경어서사가 또 안 졸르면 쓸 사람이 아니죠. 안 졸르면은 경어서사는 그냥 한 글자도 안 남기고 가셨을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경어는 수성결사 예뱅주로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기록을 남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어선의 핵심인 중도부리의 법문을 문장 곳곳에서 드러내보여주고 있죠. 물론 기문, 서문, 영차 뭐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남기는 건 뭐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것보다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어선의 입체인 중도부리 법문을 그냥 문장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빨리 수행에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죠. 그래서 경어선의 당체를 직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경어의 저술들은 단순한 기록물 위에 더 큰 의미가 있다거든요. 경어선사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이걸 안 남겨놨으면 어디 찾을 길도 없어요. 시하고 이거 어버하고 이때의 경어는 한국 전통 가나선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켜야 되는데 경어는 이 기관의 해인사를 중심으로 하여 해인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이 머무르셨고 여러 사찰의 선언을 개설하고 선사를 정했는데 그의 일생 중 가장 활발한 몇 년? 5년? 불교 역사상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역량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의 선사상을 그 속에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선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외형적인 결과물에 우리가 외형적인 결과물은 필요 없어. 창건기면 어떠고 뭔 기면 어때요? 심지어는 금강암 같은 그런 조그마한 곳에 가서도 그냥 선사를 열어가지고 금방선사 창설 선사기를 써줘. 오 마이 갓.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돈자는 이러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어선의 중요 선사상의 핵심인 중도부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보자 했어요. 거기 가니까 그냥 지뢰밭이요 지뢰밭? 뭔 지뢰밭? 중도부리 지뢰밭이 장창마다 밟으면 팡팡팡 터지는 그냥 이 중도부리 지뢰밭이 막 그냥 깔려있어요. 곳곳에.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쫀쫀이 짠짠이 써놓으셨는지. 대단해요? 대단해. 1879년 동역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경어는 이듬해 1880년 거처를 서사한 연암산 천정암으로 옮기죠. 바로 옮겨요. 그 후 천정암에서 6년간의 보임을 마치고 1885년 만행을 떠나서 20년간 정확히 18년 호서의 개심사 부석사만 갔냐 하면 그건 아니고 한 40군데가 넘어요.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를 지도하기 위해서 범으로 역행을 보이고 살아있는 육성 법문을 통해서 가나선풍을 대중에게 교화하는 행위로 세간에 이름을 떨쳤더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경화는 1898년 공무 2년이죠. 그의 나이 50살 때 서산 도비산 부석사에 추석하고 어린 용들을 기르고 있었죠. 목룡장에서. 당신은 어디서 거쳐야지? 심호장에서. 목룡장, 심호장. 그게 두 개 쓰시고 부석사라는 글씨는 왕공스님이 쓰셨다 했죠. 그래서 추석하고 계시면서 다 모였어. 해월, 수월, 왕공, 치문, 해각, 해봉까지 다 있었는데 이때 법무사에는 나오네 여기 등암화상 최고죠. 여등암화상을 받았으니 값을 해야 되겠죠. 끝끝내 이 등암화상이 이 경어지 완성에 참여하죠. 그 다음에 회현장로 유명해. 회현장 혼회장로 유명하죠. 성월장로 유명해. 밤에 화월 이분들이 끄렁끄렁한 그때 당시에 그 강백이면서 그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등암, 회연, 혼회, 성월, 담회, 화월. 그래서 경화를 초청하여 그의 본 경화는 제자, 만공, 치문 등과 함께 데리고 가는 건 2명만 데리고 가요.
함께 범어사에 붙잡하여 자솔로써 범어사 설선사. 설선사가 뭐지요? 선빵을 개설했다 이런 말이에요. 범어사 설선사 뭐 개의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가 또 중요하죠. 병어선사는 이 맺을 개자를 좋아해요. 이게 결사야. 개의서. 그래서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라는 것은 범어사에 가서 선빵을 열고 개의서를 써줘서 거기에서 송결사를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처럼 이처럼 경어의 위대한 행보를 열게 해준 계기는 법어사가 아니고 범어사라니까 자꾸 법어사. 범어사의 오성을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때 당시 이제 범어사 추지가 오성월이었으니까 대오를 이룬 경어가 호서지방에서 20년간 시절에 인연따 대중을 교화하고 그나마 시절에 인연은 세속과 찌들찌들한 전봉준 때문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일제 시대적 울분과 시루의 나날을 보내던 이 시루의 나날할 때도 좀 전봉준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채지 못하고 경어선사가 그냥 이 일본 놈들 때문에 경어에게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1898년 범어사원 1899년 그 이듬해 바로 건너가죠. 어디로? 해인사. 해인사에서의 초청. 여기서 해인사 추지는 그때 누구랬죠? 남전당 한규. 경어선사와 가장 찌들찌들한 인연을 맺은 남전당 한규죠. 그래서 이 경어선사 남전당 한규의 이 경어집 표지는 내가 꼭 쓰겠다 라고 해서 미리 써놨어요. 남전당 한규가 경어선사를 너무 잘 알으시니까. 이 두 사찰에는 당시의 오성월과 김남전이 각각 주지직에 있었는데 평소 경어의 소식을 듣고 흠모하고 있었던 터라. 사실은 남전당은 좀 반대했었지. 그런데 오성월 아니야 재산 스님 때문에 그래서 경어선사를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원불사의 경어를 초청하게 된 것은 선원 그러니까 해인사도 선원을 개설하고 범어사도 선원을 개설하고 이들은 뛰어난 안목으로 경어를 초청하여 경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여 응? 미신? 하나 안 넘겨줬어? 하나 안 넘겨줘. 오늘날 한국 선불계의 판도를 바꾸는 이들은 선승으로서 그의 훗날 사나가운 운동의 취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경어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 1898년에 범어사를 방문하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경어선의 선지는 크게 거양하게 되는데 1899년에는 해인사로 옮겨갔고 1904년까지 5년간 머물게 되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어는 영원함을 넘나들며 가는 곳마다 선의 가풍을 세워서 가나선의 전통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열정을 보이게 됐죠. 불꽃 같은 인생, 5년의 불꽃 같은 삶을 다 보이고 이때가 바로 경어 한국 근대선의 중기로 가나선풍의 전통 선불교가 되살아나고 가나선의 대중화를 도모하여 대중이 접해보지 못한 선생의 생활화를 실천 대중의 수준을 선의 경어의 일생 가운데서 수준을 선에 가보지. 가운데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남의 선사 경어화상 행장에 의하면 1898년부터 1904년 사이에 경어가 찾았던 사찰들 말도 못하게 많지만 해인사, 범어사, 동도사, 성광사, 화엄사, 전원사, 대한사, 실성사, 덕유사, 성계암, 혁성사 윤필암, 백장암, 영원사, 영원사, 표충사, 대성사, 동화사 등으로 동화사만 있어. 화계사, 운부암 뭐래요.
갈 수 없는 곳, 수많은 곳을 다 다니시죠. 등으로 영남, 호남 지역의 중요한 사찰들을 총망라하여 선풍을 일으켰다.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경화선사는 굽이굽이 다 다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쫓기니까 더 그러셨을 거예요. 쫓기니까 내가 이 시간 지나면은 막판에는 삼수갑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죠. 왜냐하면은 동학농민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영호당 박한영이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묘양산까지 간다니까. 묘양산으로 가서 이미 그 북쪽을 다 조사를 해서 여차하면 이리 튀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서산 부석사에서 농룡장 어린 용들을 기르면서 있다가 이렇게 오성을 주제 초청으로 와서 이 불꽃 같은 5년이 나한테는 더 길게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그래서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경허의 선의 중흥에 대한 염원은 오늘의 한국 불교를 반석이 오르는 커다란 디딤돌이 됐죠. 이렇게 경허선사가 탄탄히 다져놓은 우리 한국 가나서운 스님들 잘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 경허선사의 그러한 의지대로 우리의 한국 하나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경허의 활동은 이 기간에 수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선풍을 일으키니 불사도 많이 하셨죠, 그죠? 인경불사뿐이 아니라 만일연불에도 해주시고 무엇도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불량계서, 천원사, 또 뭐 이때의 경허의 활동은 이 기간에 수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선풍을 일으키니 경허의 업적은 그의 이상의 감. 한국 선불교의 중흥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경허선사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경허는 1898년 이때 범어사에 주석하면서 선승 등함에게 이 경허 범어사의 강백인 등함에게 1898년 10월에 한 달간 9월부터 했던 것 같아. 10월 15일 날이 10월 15일 날이 동안거 결제니까 이 동안거 결제 전에 그래서 그 한거 희대 때 선의 골수인 경허선의 요체인 중도 실상의 경계를 낱낱이 들어가지고 선법을 전수 당첨해야 누가 이 등하마상이 그래가지고 등하마상이 또 끝까지 경허선사를 지켜주시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본 강의는 여 등하마상 예문건으로 정리하여 경허집에 실려있다. 그러니까 이 등하마상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경허선사 조실로 오셔서 강백인데 선의 요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때는 거절도 안 하셨어요. 막 회행장 써달라 그러면 막 거절하시잖아요. 수산사 참관계 써달라면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절도 안 하고 그냥 당첨 1번지예요. 그냥 경허선사가 어쨌든 간에 이 영원함으로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당첨자가 이 등하마상이고 여등하마상이라는 대박의 이 장문이 16장으로 남아 있어요. 그냥 번쩍번쩍 놀라운 이죠. 이 여등하마상은 경허선의 요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의 진수, 긴 장문으로 정리된 이 강의는 달마를 위산, 홍주 거기에 이제 이게 그 거론된 그 역대 조사들이 첫째 달마대사 나오죠, 위산영우 나오죠, 홍주종 나오죠. 등에도 조사선의 가풍을 가스란히 담고 있어. 경허선의 정통성이 조사선이라는 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경허선은 조사선이에요. 왜 조사선이랬죠? 영은 지군을 들먹거리잖아요. 그리고 물론 간화선도 조사선이죠. 간화선이 더 커요? 조사선이 더 커요? 조사선이 더 커요. 조사선의 1700공안을 줄여서 살아있는 법문만 모아서 화두를 모은 게 간화선이죠. 벽암록 무문관. 그래서
그 조사선의 가풍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 경화선의 정통성이 조사선으로 비롯되었으며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경화가 남긴 대자의 선어록 선어록이야. 그래도 이거를 뭔 단경이라 경어단경이라고 해야 돼. 이거 경어단경. 육조단경보다 이게 경어단경이 있어요. 육조단경이 있어요. 이게 더 세요. 육조단경은 여러분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또 육조 해능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거는 경어선사가 뭐지? 대단해. 대단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석가 세존 이래 역대 조사를 다 뛰어넘는 이 경어라는 위대한 인간. 그래서 경어가 남긴 대작의 선어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제가 와서 이거 아침 대바람부터 이거 하겠습니까? 하기도 싫고 하지도 않아요. 경어의 행적을 다듬어 보면 1899년 해인사로 넘어갔어. 수선사를 창립해. 원래 경어선사가 정확하게 해인사로 넘어간 거는 1899년 1월이에요. 1월 달에. 그러니까 범어사에서 동안거 결제 출발시키고 그리고 가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방하나 만나죠. 방하나 만나서 데리고 해인사로 들어오는 게. 그런데 이제 가을에 그 수선사가 창립됐다 그랬죠. 다 지은 게 9월 15일. 지난번도 말했죠. 9월 15일. 창립하고 이어서 다음해인 1900년에는 호남 지역에 여러 사찰을 찾아 선풍을 일으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각종 불사를 그냥 1899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죠.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또 뭐? 결 동수정의 동성물과 개사문. 또 상폭에서 써달라고 졸르죠. 또 뭐 써? 귀치작이 쓰죠. 12월 10일 날 귀치작이. 11월 11일 날 결 동수정에. 그 앞에 9월 15일 날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볶아라. 오냐? 달달 볶아라. 볶아.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1900년 넘어가면 또 1900년 1월 달에는 뭐 송강사 전만불사를 시작해서 4월 달에는 뭐 4월 달에는 지원화상 행장 또 뭐 용원대사 행장 또 뭐 아이고 뭐 셀 수 없어요. 이렇게만 놀라움이죠. 경험서 놀라움이에요. 좀 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경어집을 대중에 펴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 경어집만 이렇게 딸랑 해가지고 놔서 이렇게 새카만 글씨가 종이가 있는데 어떻게 읽어. 대중에 보급이 안 됐어요. 저는 이 경어집 속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경어집으로 한글로 다 해놨으니까 이게 보급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경어선의 요체인 중도부리를 자기의 수행어로 삼아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경어선사 일화들 뭐뭐라 카다라 해가지고 대중에 떠도는 그 일화들 물론 중요하지요. 역경계의 비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어집이에요. 경어집 꼭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 싫다 그러면 이거라도 그냥 스톱 시켜놓고 보시고 다음 해인 1900년에는 호남 지역의 여러 사찰을 찾아 선풍을 일으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각종 불사를 추진하는데 역시 호서에서도 그의 선지개양은 계속되고 그의 여러 수선 결사문과 완규문 정화규문죠. 방암기, 중수문, 서문 등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02년에는 범어사에서 수선결사를 펼치는다. 노력을 기울이다가 1902년에는 범어사 어디 계명암 금강암 또 다 수선결사 하죠. 그러다가 1903년에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해인사를 떠나 범어사로 와요. 1903년. 그래서 그 이후에 1904년에 1월에 해인사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미진한 인경불사를 다배집 그 고종의 칙령으로 내린 인경불사 있잖아요. 그것도 1899년에 그거 해가지고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자기가 그 맹주 아니 법주로서의 그 마무리를 다 져버려. 언제? 1월에 1904년 1월에
이것도 1월은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5일 날 그 해인사 그걸 해주니까 동안거 결제를 해주니까 여기는 지금 동안거 해제죠. 해주니까 이 인경불사도 그때 1월 달에 와서 마무리 짓고 2월에 해인사를 몰래 떠나죠. 해인사 몰래 떠나? 몰래 떠나. 대중하게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어디로 와요? 천장 안으로 오죠. 이처럼 경호는 범어사주지 오성을가 1899년 해인사주지 재산의 초청을 재산이나 남전이나 그러니까 재산이 꼬셨죠. 남전 스님한테 초청을 받아 그때 당시 재산은 뭐랬죠? 원주랬죠. 영남 지방으로 가서 이후에 1904년까지 수많은 선원을 개설하고 수산사를 창건하는 등의 대단한 활약을 하며 의욕적인 불사를 역동적으로 진행하면서 한국 전통 선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는 이렇게 오성을과 경어로부터 시작된 오성월 스님이 대단하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오성월 스님이 그렇게 주지로 계신 덕분에 계명암 창건기가 보셨죠? 어마어마한 창건기 창설 선사기 그래서 오성월 스님은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화가 본격적으로 결사를 주도한 때 1899년부터 1904년이 막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때야 조선의 불교는 나라 안에서는 500년 억불 정책으로 불맥조차 쇠퇴해져 세기말적 풍조인 말세의식이 반영되어 발심수행의 의욕이라는 것은 영퍼, 발심수행은 영퍼고 그냥 여연불 해서 제사나 지내고 하는 그런 내용마저 상실된 암울한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경어에 출연이 있었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경어선사는 무척 암담했을 거예요. 이에 선의 중흥을 통해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경어의 정예결사운동이죠.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과 개사문. 경어의 결사운동은 크게 해인사결사, 범사결사, 범어사결사 이렇게 결사를 열었다는 것은 뭐랬죠? 청규를 정했다는 게 결사를 했다는 거예요. 살펴볼 수 있다. 경어집에 보이는 수성결사는 해인사, 범사, 범어사의 수성결사가 그것으로 이 수성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인사, 정예결사죠. 당연히. 1898년 범어사를 시작으로 경어의 수성결사는 1904년 그가 복행을 감행하기 전까지 계속 전국 4차례 선방을 열면서 조선시대의 맥이 끊겼던 한국 선불교를 다시 일으킨 경화가 송광사에 나타난 것은 1900년이랬죠? 1900년 1월에 제일 먼저 경화선사도 그것도 경화선사 초청해서 간 거예요. 원불사, 저만불사, 송광사, 저만불사, 경화선사 초청했다가 난리를 치르고도 그래도 송광사 3일암에서 결사를 열어요. 네,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사를 열어주지요. 그래서 그게 1월 하순. 1월 하순에 그 송광사 저만불사를 해요. 경어는 이때 전국적으로 명성을 이고 날리고 있었던 관계. 송광사 불상의 저만식의 증사로 초청된 거예요. 그러니까 송광사에서는 경어선사를 조실로 초청한 게 아니라 저만불사로 먼저 초청을 했는데 저만불사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송광사는 16국사를 배출하는 개율의 으뜸인 곳에서 경어선사가 깽판을 놨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대중들은. 송광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 칼락 같은 대중을 계율을 중요시하는지 경어선사가 법당에서 엎어버렸어. 엎었죠. 상을 엎어버렸어. 이때 경어는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어디? 삼일암에서 머물며 선방을 열어줬어요. 만약에 이때 깽판 났으면 선방 열어줬겠습니까? 경어가 선방을 개설한 이래 삼일암은 선방은 오늘도 선수행자들의 수행이 끊어놓지 않고 있죠. 특히 선방인 삼일의 납자들을 지도했던 선사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지난번에 나왔을 중에 대근기는 참선, 중근기는 경, 강사, 하근기는 부족하고 모자라. 그래서 기도나 연불이나 하나나
기도나 연불이나 하면은 하근기 이렇게 떴죠. 절밥을 얻어먹고 있더라. 이처럼 참선을 중시한 선승들은 직접 죽비를 들고 선방에서 수자를 죽비로 내리쳐 허슴지 않았습니다. 경화가 이룩한 선승의 가풍을 그대로 이으려는 서슬 시퍼런 수행의 칼날은 오늘날도 계속 삼일함은 지금 이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여기서 끊겠습니다.